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아이고, 오늘 주말에 제가 이 먼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핸드폰을 원래 이 스테빌라이저에 설치를 하다가 떨어뜨려서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이 렌즈 부분이 좀 살아 있어서 촬영은 할 수 있네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좀 미치겠네요. 그래서 그냥 삼각대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청송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매장인데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울 같으면 저희가 이제 수시로 오면서 이제 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데 여기는 이제 전화 통화로만 이제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기 사모님 오셨네요. 저희가 그렇게 컨트롤을 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를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직원들도 이제 내려와서 이게 머신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장치들을 저희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를 만들 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청송 매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간판 작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긴 한데 여기가 왼쪽은 이제 사람들이 앉을 만한 장소. 그러니까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평수는 크진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과를 판매하는 바 뒤편에 지금 공간을 보시죠. 사과를 판매하는 그런 장소를 좀 활용하려고 해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이런 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게 장이 깔끔해서 좋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요, 이 장이 진짜 불편합니다. 이 장 같은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장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지저분한 거, 이런 싱크대 아래쪽 정도만 이제 장을 설비하면 좀 좋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지금 머신이 들어갈 공간이에요. 포스하고 이제 머신이 들어갈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머신에서 나오는 전기라든가 그 배수관 이런 것들을 꽂을 장소예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 장비가 들어올 그 장소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코어라고 그러죠. 이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 이거 뚫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설비할 때도요, 항상 이걸 계속 뚫어야 되고 이 머신 설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죠. 자, 여기도 이제 배관이나 전기 때문에 설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뚫어놓은 구멍이 보이시죠? 네. 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여기를 보시면 이 머신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 여기에 제빙기가 들어갈 거예요. 제빙기가 들어오면 여기도 지금 보면 구멍이 하나 안 뚫렸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마 뚫을 겁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옆으로 쭉 보시면 이 배관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물도 여기서 들어오죠. 자, 그럼 이 전기선은 또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머신하고 바로 직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거 있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콘센트를 꽂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기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을 따로 뽑아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뒤로 보시면 저기 운전관에 보이시죠? 여기서 전기를 따로 여기 50A짜리나 최소 30A짜리로 최소 30 아마 이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머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선을 빼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여기 구멍이 하나 뚫리겠죠? 여기 구멍이 뚫리면 이 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머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근데 이쪽 구멍은 보통 뭐냐? 아마 이쪽이 머신일 겁니다. 머신으로 빠져나오고 이쪽 구멍은 뭐냐? 여기 포스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스 설비가 들어가면 여기 전기선이라는 게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선을 이쪽을 아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대부분 전기에 관계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를 달잖아요. 스피커 달고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그러면 앰프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 모뎀, 그리고 뭐 와이파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포스를 달면 이 조그만한 그 카드 단말기를 안 쓰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뭐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면 저런 것들 있잖아요. 가끔 인터넷이 끊기지 않나요? 포스는 인터넷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끊겨버리면 포스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제 인터넷 장애가 생길 때는 카드 단말기는 반드시 전화선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화선하고 인터넷은 같이 하세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화를 요즘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화선을 많이 뽑질 않는데,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일반 서울이니까 공이죠. 그 지역 전화번호를, 로컬 전화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도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 카드 단말기에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쪽에 놓고요, 여기에 뭐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쪽에 정리하면 됩니다. 이 아래쪽까지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 사장님 지금 보면 저쪽에 뭐 구멍도 있죠. 이거 보면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센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위쪽에 지금 하신 거는 약간 실수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콘센트는 좀 잘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이쪽 부분들, 저 끝 부분이나 이쪽 옆 부분, 이런 쪽으로 콘센트를 두시는 게 좀 편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왜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콘센트가 부족하다는 게 제빙기도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빙기 코드는 어디 붙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콘센트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는 콘센트가 왜 안 돼 있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건 안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기 공사를 오늘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어디에 콘센트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그 전기하시는 분이 딱 설비를 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배관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도 보면 이렇게 배관 있죠. 이쪽으로 물이 지금 싱크대 곳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배관 있죠. 이게 아마 이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바닥 공사를 할 때, 여기는 처음부터 바닥 공사를 할 때 같이 연결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저쪽까지, 저기서 이렇게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따가 제가 제빙기 오면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좁은 공간이잖아요. 한 10평이나 뭐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쪽 수납 공간이 이쪽, 이 아래쪽에는 왜 이렇게 넓냐? 냉장고가 있거든요. 냉장고가. 지금 여기가 좀 저희가 이제 설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자 보십시오. 냉장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냉장고를 들어서 저 공간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바가, 상판이 지금 인조 대리석이잖아요. 인조 대리석이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냉장고 먼저 집어넣고 이걸 다시 이제 설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매장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냉장고를 들어 올리기가 정말 무겁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면 수납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벽을 쳐버리면 너무 이제 답답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길게 금속으로 설비를 해서 그쪽에 이제 상판을 조금씩 둔 겁니다. 나무 저 공간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여기에 수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창고 공간을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쪽은 지금 앉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원래 사과를 판매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화장실인데 문이 아직 안 달려있네요. 문이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거나 다른 이제 창고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이제 닭백숙집하고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창고 공간을 따로 빼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깥에 이렇게 테라스 식으로 좀 만들어 놨네요. 아직은 여기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이제 기계가 들어왔는데, 여기 머신은 들어왔네요. 나머지 제빙기하고 냉장고 같은 게 아직 안 들어왔는데, 머신은 콘티를 쓰게 됐네요. 콘티 엑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머신이 뭐 중저가형인데 우리 사장님이 이걸로 교육을 받으셔갖고 이게 편하다고 해서 이걸로 이제 했네요. 이게 깔끔하게 좀 들어가서 요 설비할 때 이때 다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일단은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냉장고를 하게 되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지금 밀어 넣어야 돼요. 저렇게 되면 저 인조 내리석 같은 경우는 키스가 나죠. 조심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올려 다시 올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내리세요. 정지 먼저 내려. 저기 기계실에 있는 쪽이 무거워요. 여기 콘센트 어디에 넣으신대? 콘센트 없잖아. 여기 뚫어주실 거예요. 네. 네. 일단 밀어 넣고. 좀 기다려주고. 네. 지금 보시면 냉장고가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갈 공간이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1800짜리 같은데 지금 냉장고를 지금 바로 못 밀어 놓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원래 냉장고 바로 넣어야 되는데 못 밀어 넣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컨센트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센트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저 안에서 컨센트를 어딘가 붙여야 되는데 그 컨센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컨센트 붙이는 공간이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 뒤로 보시면 전기선이 저기 보이시죠? 저기 뒤에. 네, 저쪽으로 보통 많이 설치를 하죠. 근데 어차피 전기선이 한 보통 1m 가량이 되기 때문에 뭐 컨센트 붙일 장소는 뭐 어디든 나오고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여러 물건들이 내려지는데요. 이제 제빙기도 도착을 했어요. 제빙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제빙기는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빙기가 지금 2대예요. 50kg짜리 2대인데 그때도 제가 한번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죠. 50kg짜리 2대 놓는 게 일반적으로 좀 편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한 대 겨울에 뭐 장사가 좀 덜 되거나 겨울 같은 경우는 아이스 음료를 많이 안 마시는 경우에는 한 대를 꺼도 되니까.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여기 50kg짜리 보시면 이 높이가 보통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빰 밑으로 잘 들어가요. 근데 100kg짜리는요 보시면 높이가 제 손을 한번 볼까요? 한 이만큼 더 높아요. 이만큼 더 높기 때문에 바 위로 바 밑으로는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 구조를 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컴프레셔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이쪽 청소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청소를 잘 안 해갖고 제빙기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청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왜 제빙기의 배관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쪽 이 배수관들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죠. 이 제빙기는요 얼음을 만드는 것이지 얼음을 냉동식으로 이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죠. 얼음이 이쪽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요. 얼음이 보시면 여기서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저 안에 보이시죠? 뭐 구멍들이, 길들이 보이시죠? 물이 저기서 들어가서 물을 이제 분사가 되는 거거든요. 물이 분사가 되면서 얼음이 돼서 이쪽으로 두두둑 떨어져요. 이렇게 두두둑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이쪽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얼음이 보관이 되는 거지. 여기 이 자체 이 공간이 냉동고는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뭐 얼음이 이제 보관되는 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얼음들이 그러면 계속 있으면 녹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얼음이 다 이 그 상온에 있기 때문에 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음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 구멍을 통해서. 그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자, 이쪽을 보시면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와요. 저기 하얀 호수가 보이시죠? 저쪽으로 지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오는데 만약에 이 배관이 원활하지 못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얼음이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제 제빙기 고장 났다고 막 전화 와갖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 물이 이제 막혀서 나가는 구멍이 막혀서 이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높이가 있죠. 이게 한 15cm 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높이만큼의 이것보다 만약에 배관 그 높이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수구의 이제 높이는 배관의 높이는 한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수를 이렇게 빼는 거죠. 나중에 이게 호수가 연결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지금은 일단 잠시 멈추고 설치할 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배관 호수를 지금 연결하고 있죠. 이쪽으로 지금 물이 빠져나오는 녹은 물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급수예요.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이 들어가서 얼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높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200 정도 되겠네요. 이게 아마 높이가 이 다리까지 합치면 200 정도 될 겁니다. 다리 없이는 우리가 보통 150 정도로 이제 놓거든요. 그러니까 150이 15cm 또는 이제 아까 말한 200cm 이 정도를 이제 맞춰 놓으셔야 돼요. 다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머신이 들어가고 있죠. 저 뒤에 따라가는 이제 까만 줄이 그 전기선입니다. 저 선이 이제 바로 물려야 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급수관도 있고요. 이제 아직까지 배관은 아직 물리질 않았어요. 저기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시죠. 급수로 여기 있지. 타. 여기 보시면 저 구멍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몰라. 아 이렇게 해도 전기도 같이 넣어야 돼. 지금 밀어 넣습니다. 이게 불판이 아니라 그냥 못잡아. 자, 지금 보시면 까만색 선이 있습니다. 선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 네. 까만색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저렇게 저기가 이제 배수 물이 빠져나오는 부분입니다. 좀 물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이제 저쪽으로 아까 보이는 이 구멍으로 뜯어야 된다고요? 빠져나오는 거죠. 아 이게 더 길어요. 아 이거 끝이구나.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배수 호수까지 물에 연결시켜서 좀 정리를 해줬어요. 케이블 타입 묶어버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라인더 전기선도 밑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또 전기 전선이 여기 하나 더 생겼죠. 이게 뭐냐면 쭉 따라가 보시면 전기 온수.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 쓰는 그런 통. 이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뒷모습이 이렇게 두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쪽에 POP 메뉴 같은 거 부리는 POP를 이쪽에 세워서 지저분한 걸 없앨 겁니다. 들어가시는 거 보면 이게 정수 필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먹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통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이제 정수 라인이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나중에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서 다시 이 구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앞모습을 한번 이따 보실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전기 온수기 이제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드스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 보통 온수기라고 많이 하죠. 하드스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안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펜션 가면 요즘 나오는 데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온수가 있죠. 이게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여기에 이제 온도 세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수기죠. 일반 차가운 물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뭐 지금도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싱크대 있죠. 싱크대 이쪽 부분에 보통 이제 수전을 달아요. 이렇게 나와서 생수를 이제 정수물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보통 수전을 다는데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뭐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한꺼번에 이렇게 정수를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필터를 연결해서 정수된 물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는 찬물 받는 것들은 항상 이 수전에서 이제 꺼내놓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제빙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제빙기 들어가는 곳에 저쪽에 구멍이 없었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센트가 다시 이제 빠져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사이에 다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컨센트까지 연결이 됐어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저쪽도 지금 구멍이 새로 생겼죠. 아까 없던 부분이 이쪽으로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배수 배관 공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따 다시 찍을게요. 이제 보시면 아까 머신에서 저기 떨어지는 선이 있죠? 저 밑으로 떨어져서 보시면 옆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연결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아까 말한 배수관으로 저게 이렇게 배수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옆에서 나온 이쪽 제빙기가 들어갈 공간에서 저 옆쪽으로 또 다시 배관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급수와 배수 요거 같은 거 콘센트 이 차단기 보이시죠? 이 차단기는 머신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차단기예요.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냉장고를 지금 있습니다. 냉동고를 지금 선은 이미 코드를 이미 지금 보시죠. 저 선을 이제 연결해 두는 거예요. 너야?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나는 좀 다리 밑으로 지금 빼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면 저 전선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빼는 거예요. 예. 난 다 왔어요. 어차피 이게 냉장고가 빠져도 괜찮을 정도로 선에 여유가 있어갖고 안 넣어. 자, 이 냉장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800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매장에서는 1500자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 냉장고 하나로만 일단은 좀 사용을 하려고 1800자를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냉장실, 냉동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냉동실 쓰는데 어떤 데는 뭐 냉장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냉동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메뉴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계실이라고 그러죠. 이 기계실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 이제 냉동고를 이제 주문을 하실 때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꽤 달라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위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 어떤 곳을 가시면 오른쪽에 만약에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나중에 이 구석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구석이 이 없는 경우에 나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거 조절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보통 뭐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활용할 때 여기 다른 이제 뭐 바라든가 이런 거 생길 때 오른쪽에 만약에 저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실도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도 나중에 파악을 잘 하셔갖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할 때 하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계실 왼쪽에 있는 거 저는 주문할게요라고 하면 돼. 그럼 그렇게 제작해서 나오거든요. 자, 이제 제빙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왜 배관이 이제 중요하냐면 저렇게 보십시오. 저쪽으로 앞으로 빼서 물이 나오는 공간이 충분히 이제 9배라고 그러죠. 이 높낮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물이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 제빙기 지금 선이 호수가 되게 길죠. 이건 나중에 자를 겁니다. 이게 너무 길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잘라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보시면요, 제가 또 다시 설명해주면 이 높이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배관 높이가 이만큼 보통 잘라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만큼 안 자르고 그냥 배관 높이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잘라 달라고 인테리어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실 때, 저기 공사를 하실 때 꼭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를 거죠. 이제 제빙기까지 집어넣네요. 이제 자를 거죠. 또 다시 이제 커트하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 필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정수 필터가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필터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뭐 크게 설명은 안 하고, 이게 실제 카페에서 운영하다 보면 필터를 중간중간에 갈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하나도 이제 제대로 못 가셔서 막 업체들 부르고 막 출장기 불러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장님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설명하는 걸 제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진짜 엄청 쉬워요. 막 정수 필터 때문에 머신 업체를 부르는 거는 진짜 뭐 되게 바보짓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남자분 되게 쉽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 홈이 있거든요. 네, 홈이 있네요. 이렇게 매달아놔도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꽂은 다음에 예. 돌리시면 돼요. 아, 오케이. 안 빠지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 매달아드렸잖아요. 예, 예. 이거 해서 가실 때 지금 닫힌 수도꼭지처럼 닫힌 네, 상태거든요. 그렇죠. 얘를 잠궈도 되긴 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잠궈도 잠궈지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빼도 되긴 되는데 예.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다가 손을 한 번 더 달았어요. 밸브를. 예. 그래서 요거를 열린 끼우고 열린 열리는 거죠. 상태에서 예. 열린 상태에서 보통 이제 생활이 될 텐데 예. 이렇게 닫고 나서 예. 얘를 돌려 빼시면은 물이 살짝은 흘러요. 잔류되어 있는 수량이 흐르긴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뺀 다음에 정말 들으면 안 돼요. 매달려 있는 상태이니까 매달리시는 거를 뺀 다음에 빼가지고 한 거는 버리고 새 거를 다시 껴서 예. 똑같이 끼우시면 돼요. 그럼 필터 교체는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종류가 두 개잖아요. 요거는 저희 정수 들어가는 것들 4FC 용량이 커요. 이게 제빙기들이랑 제빙기들이 들어갈 거고 얘가 머신용 스케일 업체, 스케일 업체인데 여기랑 여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케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같이 물리고 얘는 제빙기에 물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여기 싱크 밑에다 넣어드릴 거고요. 예. 얘는 이쪽에다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통 저희가 정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물 나오는 양이 줄어들어요. 얘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예. 용량이 차면 줄어들게 되니까 요거는 그리고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가볍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무거워져요. 아, 노폐물 때문에. 네네, 노폐물 때문에 무거워지니까 그때 갈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주기는 일반 카페로 갔을 때 한 6개월? 6개월? 근데 머신 같은 경우에 좀 더 오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예. 그냥 먹는 물이 이 정수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물 마셔도 되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실을 쓰잖아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제빙기 같은 게 물이 계속 흘러서 스케일이 쌓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안에다가 담아놓고 온도를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쌓여요. 근데 나중에 이 머신을 오버하는 것보다 이거를 좀 자주 갈아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스케일, 이거는 스케일이 예, 제거가 되는 예, 예. 이거는 여기다 달아드릴게요. 덕분에 제가 아주 편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방에 직원들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장비는 지금 세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컵 디스펜서하고 하드 디스펜서하고 그다음 머신, 그라인더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뒤쪽엔 블렌더랑 이렇게 탄산수 제조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 탄산수 제조기는요, 제가 소다 스트림을 쓰는데 저희는 개조를 합니다. 이 개조하는 거는 이 밑에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뭐 좀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제빙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음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 이게 처음 보셨죠? 다들? 이쪽도 떨어지네요. 공세 자,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얼음이 녹으면 저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그 배수관을 나오는 게 이 얼음이 녹는 거라 지금 물을 만들 때 나오는 그 남는 물들이 저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저기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다 됐고요. 냉장 냉동고도 이렇게 다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이 기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아날로그를 사지 마시고 가급적 디지털로 사세요. 디지털이 조금 한 10만원, 5만원, 1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제가 요즘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디지털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가 안에 2개 달려 있어서 각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프레셔를 조절하기 때문에 냉동으로 맞춰놓으면 냉장도 냉동이 돼버리고 또 냉장으로 그걸 맞춰놓으면 냉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냉동실에 그걸 넣어 놓다 보니까
이게 냉장이 되든 냉동이 되든 그렇게 뭐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서 너무 꽝꽝 얼어서 뭐 냉장실이 뭐 냉동까지 돼버린다든가 아니면 냉장에 맞춰 놓다 보니까 이 냉동이 잘 안 돼서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따 저희가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세팅하는 것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네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 이제 비품들 정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이 디테일하게 챙기다 보면요, 진짜 수백 수천 가지. 진짜 제가 알기로는 한 진짜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까 한 800가지 이상 물품들이 되더라고요. 아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평소가 되는 매장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 쓰레기만 보십시오.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여기에 물품 배송이 안 되는 것도 지금 많아서 주말에 이게 배송이 좀 꼬여 있어서요. 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이런 뭐 설탕부터 시작해서 이런 짜잘한 물품들이 아직도 더 쌓여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어느 정도 하고 저희는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거 물품 정리하는 것들은 이따가 다 정리가 되면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정리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어디에 뭘 비치해야 될지 여기 바 공간 보시죠. 이 바 공간에 어디에 뭘 비치해야 좋은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요. 일단은 택배가 지금 아직도 안 온 게 많아서 일단 물품을 저렇게 보시면 이게 목록 같은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체크를 하시고 이게 제대로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뭐 덜 봤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크할 것들이 이렇게 쭉 끄집어내 놨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게 뭔지도 모르시죠? 이런 거 이제 이런 수저통이라든가 이게 정리하는 이게 지금 반도 안 온 거예요. 반도 안 오고 다 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일부만 지금 떼내놓은 거예요. 딱 그냥 매장에 딱 운영할 수 있는 것들만 몇 개 떼내놨어요. 사실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수의 것들이 많죠. 준비해야 되는 물품들이. 일단은 오늘은 일단 있는 동안만 쓸 거 지금 간단히 세팅할 것만 제가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이런 릴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일단 요거까지 적겠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여기 도착한 게 10시 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5분이네요. 심지어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하다가 중간에 끊었잖아요. 어쨌거나 뭐 이 지금 작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창업할 때 왜 힘드냐면은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들 챙기지 못해서 그러세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처럼 이제 많이 한 친구들도 뭐 물론 뭐 점심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먹고 뭐 그런 한 시간도 있지만 이렇게 설비하는데 좀 오래가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힘들죠. 저도 참 힘듭니다. 이 시간에 내려와갖고 참.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매장은 워낙 뭐 어렵게 이렇게 한 거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도 지금 와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장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그 적은 비용으로도 이렇게 좀 잘 하셨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새로 올린 건물이거든요. 이게 비용 안 들이고 판넬로 이렇게 좀 하셨어요. 생각보다 좀 잘하셨고 비용도 많이 적게 드셔서 좀 제가 만족스럽네요.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